요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설전을 지켜보던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설전을 지켜보던 원희룡 후보는 아, 이거 한동훈이가 잘못했네. 그 입만 열면 저런다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장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중자애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일단 지금은요, 야당이 나중에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원들끼리의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이 전당대회 집안에서의 어떤 그 집안 싸움인데,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거 봐라,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오름을 강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구를 적에게 던져디냐 라며 한동훈 후보를 원희룡 후보는 비판했습니다. 이야, 이게 사건이 지금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 누가 잘했냐 논란, 성춘 부의장 어떻게 보세요? 패스트트랙 그때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저 물리적 충돌이 되게 불필요한 충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법안들을 그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원과에 서류로 제출하는 그거를 몸으로 막은 겁니다. 근데 며칠 그렇게 막고 막 뭐 몸싸움 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서류가 제출이 됐어요. 몸 막고 있었는데. 왜냐면 온라인 제출이 가능했거든요. 온라인 제출이 가능했군요. 근데 아무도 온라인 제출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온라인 제출이 있었네. 그래서 온라인 제출하니까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했군요. 허무하게 끝났죠. 네.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 충돌이 있을 필요도 없었던 건데 양당 모두 그냥 강대강 대치에 의해서 코미디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 정치에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근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그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욱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욱해서 좀 얘기한 것도 있다. 예, 왜냐면은 그 전에 워낙 계속해서 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왜 구속 못 시켰냐라는, 그건 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조세호 씨, 안재욱 씨 결혼식 왜 안 너 갔냐? 안재욱 결혼식 왜 안 왔어? 야,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거 이후로 몰라서 못 갔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그 당시에 왜 구속 못 시켰냐? 아니,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시켜요? 약간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갖고 집요하게 자꾸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한 몇 번 참는 걸 봤어요. 근데 한 번 하다가 욱했던 1차 포인트가 네. 몰상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경원 후보에게 그건 몰상식한 생각이죠라고 하신 다음에 갑자기 저 얘기를 꺼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첫 폭로입니까? 첫 폭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첫 폭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후보 한 명 잡겠다고 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저는 그때 말했던 게, 아니 어떻게 영부인의 문자를 이렇게 공개를 하냐. 제가 영부인의 그런 미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예. 아무리 그래도 영부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왜 공개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저 사람 명분한테 답장 안 한대요. 네, 대통령실에게 매우 불쾌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공개한 사람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을 했던 예. 게, 한동훈 후보의 그런 뭔가 도의적 문제, 회신 안 한 거에 대한 문제, 책임을 물으려고 영부인 문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년찬 저 최고 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SNS 방을 예. 또 폭로하면서 또 어떤 특정 후보를 뭔가 떨어뜨리겠다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겠다고 자신들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폭로할 때는 누군가가 그 주변 사람들, 지금 폭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그런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나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그 그룹방을 공개하는 게 맞냐? 예. 라는 비판을 그때도 하셨다면은, 야, 이거 당내 전당대회에서 이런 것들 왜 자꾸 폭로하냐는 비판이 저는 수긍이 가겠는데, 지금 그때 폭로 때는 맞고 지금 폭로는 틀리다?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건 저는 명백하게 보이는 게, 무슨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도 누구나 기소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다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일반인들도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나 억울하다,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행동부터 잘못된 걸 일단 부끄러워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저렇게 당당한지 그거부터 되돌아보고 절차적 문제나 아니면 도의적 문제를 따져야지, 본인이 한 행동부터 반성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춘 부의장의 개인적 견해.
자기들이 하는 폭로는 괜찮고 한동훈이 하면 내부 총질이냐. 다양한 패널들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적절했다. 어떻게 그걸 까느냐. 라는 비판적인 의견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나경원 후보가 잘못했다.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라는 패널들의 생각 자유롭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저는 이 정치가 유머와 위트가 너무 실종이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내에서 지금 서로 경쟁하는 건데 물론 작년에 한동훈 장관이 그 본회의장 나와가지고 막 장황한 설명으로 야당의 지탄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의 그때는 그 기세가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 같은 기세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겠죠. 거의 다 구속시킬 것처럼 하더니 왜 그것도 못했어? 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랬으면 앞서가는 한동훈 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화도 나겠죠. 법무부 장관이 무슨 구속영장 발부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웃으면서 넘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구속될 줄 알았거든요. 라고 웃으면서 넘기던지 이렇게 풀어갔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공소 취소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야말로 막 가자는 거죠. 그래서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전대 이후에 당을 이렇게 다 포용하면서 통합시켜서 갈 생각이 있었다면 잠깐 혀를 콱 깨물고 네. 그걸 멈췄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멈췄어야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 일을 어떻게 원만하게 수습해 가려고 이러는 걸까요? 싶습니다. 네, 지금 옆에 계신 이 민주당 그 출신 인사 두 분의 이 포인트들도 조금씩 달라요. 김주영 의원께서는 이 한동훈 후보가 그냥 유머로 대처했어야지 어쩌자고 막 가자고 저걸 까냐. 성치훈 부의장은 앞서 자기들이 하는 폭로는 괜찮고 한 후보가 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하냐. 방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누가 또 참전을 했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SNS에 참전을 했습니다. 홍준표.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그건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됐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걸 폭로할 대상은 아니다.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합니다. 저 자기가 불리하면 계속 깔 거다.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홍준표 시장 모두 다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까도 어떻게 그걸 까냐. 자, 한동훈 후보 반박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해야 된다. 재판에 관여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께서 인식을 잘못하고 가신 것 같길래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검증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 총질인가요? 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이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내내 있지도 않은 얘기해가지고 사법 리스크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팩트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제 가족이 공천에 관여했다든가 그게 아니면 정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소식이 없네요. 저는 딱 이거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요. 제가 토론 과정에서 하나의 예를 든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나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팩트를 얘기했다. 한동훈 후보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야, 이게 상당히 지금 내부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격해진 것뿐 아니라 나경원, 한동훈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금 격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머의 실종. 김유정 의원의 저 지적이 세 후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때 진짜 유머가 없어요. 막 너무 치열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도 문제를 제기할 때 일종의 어떤 유머를 섞어서 그 한동훈 후보 당대표 돼도 법무장관 때처럼 달라지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재명 대표도 못 잡아넣더만 이라고 유머러스하게 지적했다라면 어땠을까? 한동훈 후보도 김유정 의원 말했던 것처럼 나도 잡아갈 줄 알았지. 유창훈 판사가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유머 있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좀 한번 해봤는데 안영환 의원님, 유머의 달인. 우리말로 퉁친다고 하는 거 있죠. 퉁치는 거.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실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예. 그런데 입으로 먹고 살 때 내공이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퉁치면서도 그러니까 퉁칠 때 이 사람이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듣고 있는 제3자인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게 거예요. 고수죠. 그렇죠. 내 이 사람한테 이긴다? 아니 두 사람과 이긴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대화를 보고 있는 유권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걸 겨냥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여기 기자분도 계시지만 기자분이 내 말을 어디서 자를 것인가까지 고려해가지고 방송용 멘트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소 8초 길게는 15초 이상 끌지 않습니다. 예. 내 말을 앞으로 자를 때 15초 내에서 못 자르게 딱 멘트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러이러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만약 이렇다면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바보가 되는 것이죠. 공격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려해가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까지를 고려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파문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제 백브리핑 차원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지금 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사람 표정 보니까 저 때도 사실 내 표정이 TV에 나갈 때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때 제가 발언했는데 상대방이 좀 무리하게 반응 보이네요. 또 이런 툭툭 치면서 하면 여유가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그럼 뭔가 자신 있어 보인다 이런데 지금 저렇게 세 명 다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나 격앙돼 있다. 지금 사실 이제 전당대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한번 치러봤지만은 본인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공격이 지금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족 문제라는 이런 언론인들은 이제 쓰긴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오고 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잖아요. 비겁하다. 속된 말로 더티하다. 이런 공격이 오고 갔기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고 게다가 본인 이전에 캠프가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격앙의 정도가 네. 뭐 50도다 하면은 캠프에서 느끼는 100도, 120도가 지금 끓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후보가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후보는 그 위에서 캠프에 격앙된 것을 누르고 대중의 입맛,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캠프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정들이 뭐 격앙돼 있고 어찌됐든 지금 아까 성치훈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전당대회에서 뭐 무슨 문자 폭로, 전 정말 반대입니다. 이런 폭로를 통해서 얻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제, 절제가 필요한 시점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제하고 이제 예. 유머, 정말 퉁치는 멘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내일부터 투표 아니에요? 네네. 내일부터 투표죠. 자, 그렇다면 이런 폭로전 공방 양상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최신 지지율 준비했습니다.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가 66.4%, 원희룡 후보가 15.2%, 나경원 후보가 7.5%,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후보가 43.9%, 원희룡 후보가 11.3%, 나경원 후보가 10.7%, 윤상희 후보는 8.9%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1강 체제는 변함이 없는 양상입니다. 2위 대결이 치열하군요. 자, 다음은 당대표 결선 투표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지금 뭐 결선이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빨간색은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번 볼까요? 나경원 대 한동훈. 한동훈 70.3, 나경원 21.7. 일방적이군요. 원희룡 한동훈. 한동훈 71.7, 원희룡 21.0. 윤상현 한동훈. 한동훈 74.9, 윤상희 14.9.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누구를 갖다 대도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는 70%대를 득표할 것으로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문자 폭로가 나오고 뭐 댓글팀 공방이 나오고 급기야 쟤는 우리 편 아니래요 공방까지 지금 나온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아니면 가상 대결 결과로 가보면 양자 대결 결과 가보면 더 원사이드합니다. 이거 뭐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저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서로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결론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갑자기 변화된 여론조사가 아니고 전당대회 시작하면서부터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군요 소위 왜 사운드야? 그렇죠. 아니 뭐 뻔한데 왜 싸우고 있지? 더군다나 네거티브전 치열하면서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여론조사의 지지도 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다가 뭐 제가 틈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기대감이 엄청 커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성인 반열에 있지 않거든요. 본인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머지 세 후보가 계속 공격하니까 방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 1위 후보가 아량을 좀 베풀어야지. 뭘 저래? 좀 유머 감각도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 본인도 힘들어요. 매일 눈만 뜨고 나면 세 명이 막 덤벼가지고 계속 공격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혹시 형님이세요? 아니, 저는 인간적으로 한번 보는 그렇군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 취소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가 한 얘기를 딱 깠잖아요. 네. 근데 좀 정치적으로 많이 닳고 숙련됐다고 하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노련한 사람 같으면 아니 저한테 뭐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하신 적 있죠? 아. 그럼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아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전당대회 끝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쓰는 그런 수법인데 아직은 이제 그런 수법에는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럼 누가 이게 가르쳐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게 한동훈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야 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김만선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